특히나 몸의 이 부분을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아무리 몸의 다른 부분이 건강해지더라도 우리 몸은 쉽게 호흡기 감염 세균이나 감기 몸살과 같은 질병에 취약해지는데요. 안녕하세요. 볼수록 건강해지는 닥터 이걸 의학TV 내과의사 이걸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로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이 입에 오르내린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면역력입니다. 면역력을 강화한다는 슬로건 아래 오만 광고에서 이 면역력을 가져다 쓰곤 했어요. 면역력을 올려주는 건강보조식품부터 면역력을 올려주는 특정 음식, 특정 식품들, 면역력에 도움을 주는 공기청정기 같은 전자제품들, 나중에는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항균 페인트까지 나왔는데요. 이런 광고들이 다 거짓말일까요? 아예 틀린 말은 아닌데요. 면역력이란 말 자체가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방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필요한 영양분을 고르게 잘 먹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면 당연히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을 통한 각종 질병을 예방해 주는 건 당연한 말이겠죠. 하지만 아무리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여러 가지 행위를 한다 해도 애초에 잠도 잘 못 자고 식사도 불규칙하고 영양분도 골고루 섭취하지 않고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각종 보조식품이나 전자제품들이 다 무슨 소용일까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몸의 이 부분을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아무리 몸의 다른 부분이 건강해지더라도 우리 몸은 쉽게 호흡기 감염 세균이나 감기 몸살과 같은 질병에 취약해지는데요. 이 부분은 바로 편도선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바쁠 때가 있는데요. 밤낮이 바뀌어 가면서 살다 보면 우리 몸에 하나 둘씩 이상 징후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 징후들은 대부분 면역력 저하에서 시작되는데요. 면역력이 저하되면 충분히 휴식을 취해도 피곤하고 몸에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온갖 질병에 걸리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쉽게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이 편도선인데요. 대부분의 분들은 이 편도선을 그냥 몸이 좀 피곤하면 붓고 쉬면 나아지는 그런 귀찮은 존재쯤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편도선은요, 혼자서 골키퍼처럼 우수한 균들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고 있는 숨은 영웅입니다. 여러분들은 생활을 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균들의 공격을 받는데요. 대기 중에는 먼지, 꽃가루,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포자 등의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미세물질들이 떠다닙니다. 물론 정확한 숫자는 환경의 청결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한 번의 들숨에 평균적으로 수만 개의 미생물이 몸속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몸속으로 들어오는 미생물들은요, 1차적으로 풋톨과 점액, 점막 등이 어느 정도 큰 오염물질을 막아주지만 그 외에는 모두가 다 면역력의 몫입니다. 이때 첫 번째로 활약하는 고마운 친구가 바로 편도선인 거죠. 편도선의 역할 그 첫 번째, 검문 검색. 편도선은요, 인체의 면역 시스템의 일부로 주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같은 병원체로부터 몸을 보호하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입과 코를 통해서 세균이 들어오면 편도선에서 이를 탐지하고 잡아 가두고 동시에 즉시 면역 시스템을 발동시켜서 이 균들을 잡아 죽입니다. 편도선의 두 번째 역할, 면역 기억. 코나 입을 통해서 해로운 세균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검문 검색도 하고 신분증 검사도 해야 하지만 다음에 똑같은 세균놈이 들어왔을 땐 이 과정을 생략해야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면역 시스템은 이전에 만난 병원체를 기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편도선은 이러한 면역 기억의 일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편도선의 역할 세 번째, 항체 생산. 편도선은 특정 병원체에 대응하는 항체를 생산하는 데 도움을 주는 B세포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B세포에서 적절한 항체를 생성해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와 같은 병원체를 중화하거나 파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편도선은 검문 검색을 통해 세균을 잡아두고 면역력을 가동해서 이를 없앤다. 또 세균을 기억해두고 이 세균들과 맞서 싸우는 데 필요한 항체를 생산한다. 하지만 이 편도선도 무적은 아니에요.
매일 코로나와 같은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는 생겨나고 공해와 황사는 날로 심해지고 즐길 거리는 많아지니 밤에 잠도 안 자고 또 술 드시고 담배 피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이런 상황에서 과로하고 일을 하려니 이 편도선도 야근과 과업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어오르고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곧 면역을 지키는 편도선 보완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렸다는 말인데요. 자, 이렇게 편도선에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편도선이 아플 때 대처법. 편도선이 아플 때 방치하면요, 편도선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까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편도선이 막지 못한 바이러스가 코에 침투해서 질병을 일으키면 코감기, 목에 침투해서 질병을 일으키면 인후두염, 기관지에 침투해서 기관지 염증을 일으키면 기관지염, 더 심하게 침투해서 폐까지 염증을 일으키면 중증의 폐렴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편도 자체에 심한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편도 주위가 띵띵 부어 염증이 확산되면 편도 그 자체에 심각한 염증과 세균 감염이 고름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편도가 띵띵 부어서 편도를 절개해야 하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해지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그러니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목이 아픈데 편도가 부은 것 같은데 음식은 물론 침도 삼키기 힘들 때, 특히나 맵거나 짠 음식을 먹을 때 통증이 심하게 느껴진다. 목 위를 누르거나 만졌을 때 심하게 부어있다. 목이 아프고 목이 부은 느낌에 말을 하기가 어렵고 숨을 쉬기가 불편하다. 여기에다 몸 전체에 열이 오르거나 오한이 있거나 전신이 두들겨 맞은 듯한 근육통이 생긴다. 이런 경우라면 단순한 피곤해서 편도선이 부은 게 아니라 무언가에 감염이 되고 휴식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경우는 항생제의 사용까지도 필요할 수 있으므로 꼭 병원에 와서 진료를 봐야 합니다. 이건 한 가지 여담으로 가끔 양치질을 열심히 하는데도 입속에서 계란 썩은 내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편도선은 특이한 생김새 때문에 음식물이나 세균 등이 뭉쳐서 결석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것을 편도결석이라고 부르고요. 평소에 치아나 혀의 상태가 깨끗한데도 냄새가 심하다면 이 편도결석을 꼭 의심해 보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편도선을 관리하는 방법. 편도선 관리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입안은 항상 촉촉하게. 두 번째는 매일매일 가글하기. 편도선도 일종의 촉촉한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건조한 걸 싫어하는데요. 극도로 물을 안 드시는 분들은 이 편도선이 메마르게 됩니다. 그러니 하루에 1.5리터 이상 충분한 수분을 섭취를 해주세요. 그리고 커피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이 카페인 성분이 목을 더 건조하게 만들고 이뇨작용으로 소변으로 물을 더 많이 배출하게 만드니까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같은 양의 물도 더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한 번씩 소금물 가글도 편도선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소금물 가글을 만드는 좋은 영상을 위에 링크해 둘게요. 오늘은 편도선을 통해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편도선은 사실 과로와 야근을 제일 싫어해요. 혹시 너무 늦은 시간까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것까지만 보고 꼭 주무시기 바랍니다. 볼수록 건강해지는 닥터 이걸 의학TV,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